해서웨이님께서 고지혈증약 먹은 지 8년 되셨는데 이렇게 검사를 병원에서 해봤는데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7살 많다고 해서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관 나이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질문하셨는데요. 네. 혈관 나이를 혈관 나이는 좀 약간 저는 약간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실제로 동맥 상태가 어떤지 그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런 거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PWV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해서웨이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끼우고 혈관 나이 보셨대는데 그것도 뭐 많이들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날의 스트레스 상태 뭐 그날의 기분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더군다나 이런 걸 하신 게 보통 건강검진할 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좀 굶고 전날 굶고 와가지고 다들 체력이 좀 안 되신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종종 나이가 더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재현성 다시 했을 때 그 값이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실제 이제 정량적인 초음파 검사 같은 걸 보고 평가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KL 하와이님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을 다 망친다 이런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동맥경화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자체가 바로 망치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동맥경화를 만드는 요인 중에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근거를 제공하니까 더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건강한 사람도 봅니다. 반드시 그런 건 물론 그런 분들도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고지혈증 있다고 막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혈관을 다 뭐 망치고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봉정님 질문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혈압이 항상 이완기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완기 혈압은 좀 떨어뜨리기가 약으로 떨어뜨리기가 쉽지는 않아서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완기 혈압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이뇨제 같은 걸 쓰긴 하는데 이게 수축기 혈압보다는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식이요법은 아무래도 염분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저런 경우도 일단은 1차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맞아요. 그걸 하는 게 먼저 답일 것 같습니다. 암나제이지님께서 이거 약간 되게 답하기 어려운 건데 라면, 과자, 빵 중에 뭐가 제일 혈관에 나쁘냐. 라면은 만약에 끓이고 나서 버리고 새로운 물에다가 하면은 좀 더 과자나 빵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근데 이 노력이면 그냥 건강한 거를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사실 빵도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빵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 뭐 호밀빵, 통곡물빵 이런 거는 또 좀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도너츠나 케이크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혈관에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트랜스 지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라면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한 거, 과자 안에서 조금 건강한 거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호랑이님께서 52세 여자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160 가까이가 나오셨대요. HDL은 78, 중성지방 78. 식이요법이나 걷는 거를 꾸준히 했더니 LDL이 106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마다 이거를 피검사를 계속하면서 봐야 되냐, 또 경동맥 초음파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종이호랑이님이 경동맥 초음파를 언제쯤 다시 하면 되실지랑 피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면 되실지 혹시 원장님께 여쭤봐도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정상화 되셨으니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피 검사를. 경동맥 같은 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괜찮으시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1년쯤 뒤에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통 검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영상 검사는 1년 주기로 2-3번 해서 괜찮으면 그거 주기를 좀 늘리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하시고 여전히 괜찮으면 그 다음에 2년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피 검사는 원장님 말씀처럼 6개월 뒤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50세 여자분이면 폐경이 이제 오면서 이때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점점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또 올라가실 수 있어서 6개월 뒤에 한번 보시고, 6개월 뒤에 본다는 거는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실 때예요. 운동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뒤고요. 운동이나 이런 게 잘 관리가 못 될 때는 좀 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리님께서 스텐트 시술 하셨대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하시고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때처럼 가슴에 조금 이렇게 쪼이는 증상, 이때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온 것 같다.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흉통이 다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그 관상동맥을 확인해 봐야죠. 네. 예. 우선 간편하게 그 트레드밀 해보고, 그다음 필요하면 다시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스텐트를 10개 넣으신 분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넣었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심장엔 혈관이 여러 개, 크게는 3갈래로 있고 또 막 여러 개 있고, 하나에 막 4-5개를 끼우시는 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나 이 증상이 반복이 되면 다른 스텐트 넣지 않은 혈관들, 심장혈관이 괜찮은지 원장님 말씀처럼 검사를 반드시 하고 스텐트 시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2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운동, 걸어서 출퇴근 어떤가요? 3시간 걷는데 좋은지 질문하셨어요.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퇴근 저 정도 하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시니까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3시간 중에 좀 한 30분 정도는 좀 빠른 걸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때는 그 심박이 한 120번 정도는 좀 되도록 땀이 가볍게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실내 자전거 너무 오래 타면 지칠 위험이 있지 않나요? 질문하셨는데, 치질 위험, 자전거 오래 타면 치질 위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치질이 생긴다는 게 항문 주변에 근육이 약화되면 더 빠르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 엉덩이나 허벅지, 그 다음에 관략근을 잘 조이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시면 오히려 치질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보면은 보통 헬스장이든 집이든 이 실내 자전거를, 그러니까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타시는 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다 TV를 보면서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대충 하시거든요.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약간 생각을 하면서 내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랑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길게 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질 위험은 걱정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엔젤님께서 남편이 공복혈당 130, 당화혈색소 6.3, 그리고 식후혈당이 200 이상이 나왔대요. 거기에 LDL 130, 중성지방이 조금 높으시네요. 중성지방이 350 아니면 400 이런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흡연은 안 하고 계시고, 간 기능도 좀 높아서 간 기능 이상 수치가 있고, 근데 고덱스 약은 드시고 당뇨약은 아직 먹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식후혈당이 200이 넘은 지가 한 5년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당뇨약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닐지 혹시 어떻게... 당뇨 기준에는 지금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식이 조절을 먼저 해야죠.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죠. 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걸로 봐서는, 중성지방이 높은 남자분들은 다
탕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설렁탕 아니면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이런 거 탕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드시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물 요리를 좀 줄이시고 흡연을 안 하시는 건 너무 좋으신데 요런 걸 좀 하시고 HDL이 40 정도라 하시면 운동하시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40 이상이면 더 높으면 더 좋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식이 조절은 국물 요리나 요런 거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웬만하면 안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수치를 좀 좋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너무 비만하시면 그 비만 치료제 중에 당뇨 개선이 되는 비만 치료제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비만인 분들한테도 당뇨 전 단계면은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만 상태는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태준님 질문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 치료와 관련해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그 신장 기능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신장 기능이 이제 왜 떨어졌는지가 문제겠죠. 이게 그 문제지만 신장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해서 그 치료를 하는 건 아직은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가능성으로 봐서는 그것도 결국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 문제니까 신장이 혈관 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선에 도움은 되겠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이제 콩팥 질환이 있으신 건데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당뇨에 의한 만성 콩팥병인지 아니면은 뭐 사구체 신염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심장 질환에 의한 건지 이게 원인에 따라서 조금 효과는 다르겠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콩팥이 안 좋다고 해볼 수 없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프 위원회 방문하셔서 상담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